에스라이가 식스팩에 돌직구를 날리고 올바른 움직임으로 진짜 강해지는 쇼 불량 시즌 우리 시즌 아니구나 리부트 시즌 리부트가 어때서? 시즌 리부트. 자, 청취자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밝고 건강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온 쇼 불량에서의 최식당입니다.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죠, 효쌤? 네. 네네. 다녔어. 우리 근데 너무 네네. 그 뭐죠? 일주일 안 지나고 네, 그냥 당일날 하는 것 같은 티가 너무 많이 난다. 그쵸. 이게 그쵸. 화면이 나가니까 네, 맞아요. 숨길 수가 없어. 숙일 수가 없다. 옷이라도 좀 다른 거 이렇게 입고 해야 되는데. 그치. 다음에 좀 약간 그래 신경을 좀 써봅시다. 다음은 벗구해 그럼. 원장님도 약 5분 정도 잘 지냈죠? 잘 못 지냈어요. 5분 동안 왜 잘 못 지내? 귀찮아서. 뭐가 괜찮아. 뭐가 그렇게 귀찮아? 내가 봤을 때는 주인님이 와 계셔서 그런 것 같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오시니까 확실히 우리 저기,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우리 저기 뭐죠? 보이는 이제 팟캐스트 이렇게 하니까 저렇게 밖에 이렇게 저기 뭐죠? 저 관객분도 오셔가지고 이렇게 봐주시고 너무 좋네요. 자, 각설하고 오늘 네네. 바로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네, 하죠. 바로 자, 우리 항상 교양을 살찌우는 네. 훌쌤의 헬스 새끼. 오늘은 헬스 새끼. 어떤 주제로? 네. 안녕하십니까. 영양사 효쌤. 물리치료사기도 하고요. 네네. 장안동 참튼튼병원 음. 관절운동센터 센터장을 음. 맡고 있는 효쌤입니다. 잠깐 홍보 네네. 끝나고 네. 자 오늘은 무슨 주제를 할 거냐면 면역 면역. 아, 면역. 면역에 대해서 이야기할 면역. 거고요. 아, 지금 이제 아무래도 우리 현실이 네네. 코땡땡 때문에 대코로나 시대를 지금 그쵸. 네, 관통하고 있죠. 유튜브에서 언급하면은 그거 하면 순위가 막 떨어진다는 맞아. 건데요. 예. 코땡땡이라고 하는 유튜버들이 많더라고요. 왜 그럴까? 그거 우리는 더 금기어가 된 거지. 등기화가 된 거야? 부정적인 단어 뭐 이렇게 어. 돼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럼? 뭐야? 그거 막 말해도 돼요? 아, 이거 할 때 이제 삐리릭 하고 이제 가야 이제 해야지. 아이 그렇습니다. 삐리릭 이제 삑 소리 내야지. 누군지 모르겠는데. 혼자 고생하시니까 네. 혼자 해도 되겠다. 그럼. 우린 하지 말자. 힘드시니까. 네네네. 저만 할게요. 네. 면역력에 대해서 네. 얘기할 건데 면역력 이야기 많죠. 요즘에 음. 사실은 요즘에 또 주식을 하기 때문에 주가 이야기를 살짝 하자면 아, 주식하시 맞아. 네네. 어. 건강기능식품 파트가 네. 또 새롭게 치고 음.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뭐 종목 이야기를 안 하겠지만 네네. 그것들도 다 대부분이다. 음. 그 면역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지금 이기는 몸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의미로 쭉쭉 성장하고 있어요. 정고점 넘어가는 그런 주가도 있고요. 이게 바로 이제 시장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소리고요. 사람들의 컨센서스 의견들이 그렇게 모아지고 있다는 뜻이죠. 네네. 그래서 면역을 준비했는데요. 면역. 모두 다 궁금해하니까. 그렇죠. 하지만 헬스 새끼는 네. 그렇게 뭐 아름다운 이야기만 하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안 그래도 요즘 홈쇼핑 광고 보면 네. 면역 관련된 광고가 엄청 늘었는데 그렇죠. 파는 제품 똑같은데 음. 다 면역이래. 음. 왜 그럴까요? 시대가 시대니만큼 뭐 네. 고객의 니즈들이 이제 사람들 소비자들의 니즈가 있어서 그렇겠죠. 아무래도. 파는 제품 똑같은데 요즘 다 면역이. 뭐 간단하게만 봐도 뭐 정보 채널 이런 거 보면 음식 만들어 파는데도 뭐 면역력이 좋다고 해가지고 그쵸. 많이들 요즘 나오고 있어요. 뭐 마늘,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식품만 이렇게 한번 대자면 네. 뭐 마늘도 있고 비타민 C가 있는 감귤류도 많이 팔고 맞아. 아, 그쵸. 그리고 감귤. 로얄 젤리도 좀 팔고 프로폴리스. 뭐 레드푸드 좋다는 얘기도 많이 들리고요. 레드푸드. 네네. 어. 그냥 자연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이런 네. 것들의 공통점은 다 약간 살균성이 있다는 거죠. 살균성. 그쵸. 아.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딱 그 직관적으로 네. 그 뭐 그냥 간단하게 이제 훑자면 네. 마늘 같은 데는 알긴산이라는 게 그쵸. 들어있죠. 네. 알긴산이 실제로 약간 그 살균하는 그런 의미가 좀 있어요. 그쵸. 그리고 그거는 좀 좋은 점이 찌거나 붓거나 뭐 어떻게 해도 알긴산은 그대로 살아남거든요. 그쵸. 그래서 먹었을 때 음. 사실은 마늘 많이 먹고 나서 화장실 가시면 마늘 느끼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아, 그렇죠. 그거 잘 분해가 안 돼요, 알긴산이. 그렇죠. 그만큼 그렇죠. 우리 오래 보관하려면 그래서 네네. 마늘 보통 이렇게 다져가지고 하잖아요. 이렇게 알갱이로 쓸 때보다 네네. 이렇게 좀 자르거나 아니면 그렇게 헬스 쪽에 더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장까지 가가지고 좀 이렇게 살균하는 그
그쵸. 약간 정로환 같은 느낌? 그 마늘 너무 팔랐을 때, 마늘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쵸. 네. 그것도 살균 성분이 있는 마늘 거고. 그래서 흡혈귀도 죽이는구나. 그렇지. 살균해버리는 거야. 아주 직관적으로 막 그렇게 느끼는 그럼. 거예요. 감귤류 같은 경우는 비타민 C 때문에 많이 먹겠죠. 그렇죠, 예. 뭐 장도 그렇고. 아니 그 비타민 C는 옛날부터 그쵸 우리가 좀 뭐 감기가 안 들다. 네네네. 뭐 그렇죠. 감기하고 연결지어서 예. 많이 먹었는데 실제로는 사실 비타민 C는 가장 큰 거는 괴혈병이란 거. 맞아요. 때문에 들었던 거 알죠?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다 괴혈병. 그쵸. 예. 괴혈병 때문에. 그러니까 괴혈병이 뭐냐면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가장 조금 구조적으로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네네. 족발에 많이 들어있는 콜라겐? 콜라겐. 콜라겐 성분이 제대로 버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그 기능을 해요. 비타민 C 자체가. 비타민 C 자체가. 그쵸, 무너지지 않게. 네네네. 근데 비타민 C가 없으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혈관이 터져 버려요. 그래서 혈관이. 이렇게 입주위 이런 데가 막 이렇게 터져. 약간 그 시피추 터진 것처럼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막 이렇게 멍든 자국처럼 막 이렇게. 네네네. 그래가지고 그 비타민 C를 부족했던 뭐 선원들이 많이 걸렸었던 맞아요. 그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맞아요. 비타민 C가 그런 기능도 하고 되게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항산화 효과도 있고 비타민 C가 은근히 그 우리 몸에서 생산은 안 되지만 감초 같은 역할도 해요. 맞아요. 엄청 오지랖이 그쵸. 넓죠. 맞아요. 근데 사실 우리 말고 무슨 동물 몇 가지 영장류 동물 몇 가지 말고는 다른 동물들은 비타민 C가 사실 필요 없거든요. 왜냐면 몸에서 합성을 해요. 합성을 해내니까. 근데 우리 인간이 조금 특이하게 그 그 영장류 몇 가지 종류들이랑 함께 비타민 C를 합성을 왜 못해요. 못하지? 그게 봤을 때는 그만큼 우선순위가 좀 밀렸던 것 같아. 그러니까 몸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 같은 거에 그러니까 그만큼 풍부했던 주변에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풀만 먹어도 많이 그렇죠. 있고. 맞아요. 그래서 지금도 요즘에 식생활 특히 우리 같이 채소 소비량이 많은 그런 식단에서는 특별히 비타민 C가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우선순위가 밀릴 정도로 네. 우리 풀도 먹고 고기도 먹고 그러니까 제철 과일만 제대로 잘 먹어도 뭐 네, 충분히 네. 그냥 뭐 사실 그런 면이 있는데 그래도 비타민 C가 워낙 다방면으로 많이 쓰이다 보니까 중요한 요소들을 차지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비타민 C의 중요성은 항상 그쵸 기승전 비타민 C 뭐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꼭 안 빠지는 게 면역을 높이자 막 이렇게 얘기했을 때 비타민 C가 들어가는 감귤류가 있고요. 또 로얄 젤리 아세요? 프로폴리스 로얄 젤리. 로얄 젤리 앞에 로얄 붙잖아요. 네. 그죠? 요즘 애기들 목감기 같은 거 낫게 하려고 프로폴리스 맞아요. 뿌리는 네. 거 자기 뿌리는 전에 거. 이거 저희 애들도 좀 해주긴 하는데 이게 뭐냐면 옛날에 미라 만들었었던 재료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연에서 날 수 있는 네네네. 천연 항생제였고 항생제. 살균제였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벌들이 이렇게 꽃가루 같은 것도 묻히고 이러면서 네네네. 나무 진액 같은 것도 조금 물어오고 그러거든요. 그쵸. 진액 같은 거, 그 나무 수액 같은 거, 진액 같은 걸 보면서 그 성분을 조금씩 모아서 어디다 넣으면 집 지을 때 중간에 박아요. 그러면 다른 해충 같은 거나 다른 그 곰팡이류 뭐 이런 세균들이 자라지를 못한대요. 약간 빠데 바르듯이 이제 그렇게 발라놓는 거야. 그쵸. 이렇게 발라놓으니까 그러니까 집을 조금 더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얘네들이 벌들이 썼던 건데 우리들이 그렇게 뽑아내가지고 우리가 그걸 이렇게 그게 해가지고 가를 내먹지 진짜. 아니, 사실 근데 그때는 머리 얼마나 작은데 진짜. 아유 절실했지. 퇴치하는 게 얼마 없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막 시그랬더니 이게 곰지가 않아요. 맞아요. 발랐더니 그거 얼마나 좋아. 야, 그래서 로얄이 붙었나 보네. 네. 그 로얄 젤리는 또 다른 얘기인데 이게 프로폴리스. 프로폴리스. 그죠. 죄송합니다. 로얄 젤리 하다가 프로폴리스. 로얄 젤리는 여왕의 먹이죠. 그쵸, 여왕의 먹이고. 근데 로얄 젤리 그 얘기는 아시죠? 같은 지층에다가 로얄 젤리를 먹이면 여왕벌이 되고 그냥 풀 먹이면 일불이 그냥 일벌 되고. 옛날엔 그래서 로얄 젤리 이건 뭐길래 이렇게 여왕벌까지 만들어 그랬는데 웃긴 게 뭐냐면 로얄 젤리를 주면 꿀하고 꽃가루를 안 먹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꿀하고 꽃가루를 먹을 때 그 꽃가루 있잖아요. 꽃가루 성분에 그게 있대요. 작은 RNA가 난소도 죽이고 성장도 막는 기능을 한대요. 그 유전자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로얄 젤리를 먹어서 여왕벌이 되는 게 아니라 네. 꽃가루를 먹어서 먹어가지고 일벌이 안 먹어가지고 안 여왕벌이 먹어서. 되고 안 먹어서. 다른 애들은 꽃가루를 그래서 로얄 젤리 주가가 한번 뚝 떨어진 적이 있어요. 뭔가 약간 옛날에 그 영화 생각난다. 이퀄리브리엄. 그거 생각나네. 네. 약 먹어서 감정을 막 이렇게 배제시키고 막 그런 거 나오잖아요. 약간 그런 생각난다. 진짜. 맞아요. 그래서 꿀벌 무섭다. 그게 11년도에 한번 빡 떴다가 2011년도에 빵 떴다가 2017년도 연구인가 그때 뚝 떨어지는 아픔을 맛봤던 로얄 젤리. 앞에 로얄 붙었는데. 아이 그 참. 로얄 젤리가 뭐 영에 먹인 건 맞고 여러모로 맞아요. 유용하게 쓰이고 있어요. 맞아요. 단백 그리고 되게 뭔게 초파리한테도 먹이잖아요. 네. 초파리가 여왕벌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그런 종류들한테 특효 그 영양분이긴 한 거야. 그 사람이 로얄 젤리 먹어서 몸이 좋아지면 너 벌레야? 막. 옛날에 그런 영화도 있었어요. 공포 영화 중에 아. 로얄 젤리 한참 떴을 때 먹어가지고 이렇게 몸이 커져가지고 인간이 여왕벌처럼 괴물이 되는 그런 계속 배수 영화. 계속 알낳고. 느낌상 비틀리겠죠. 그쵸. 그런 네, 영화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 그런 것도 이제 프로폴리스나 로얄 젤리 같은 거는 면역을 위해서 먹자 뭐 이런 얘기도 많았고요. 그리고 레드푸드 조금 핫했었거든요. 레드푸드. 지금도 핫한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핫해요. 레드푸드가 뭐 생각나는 거 파프리카? 그쵸? 파프리카도 있고. 당근. 그쵸. 당근은 약간 그 레드푸드라기보다는 좀 뭐랄까 그 약간 주황색이구나. 그죠. 근데 요즘에 주황색은 영어로 뭐지? 고추? 아니야, 근데 주황색도 레드에 아. 들어갈걸요? 그래서 그럴까요? 뭐 자몽도 요즘에 한참 인기가 오케이, 많은 게 오케이. 색깔은 레드면서도 감귤류잖아 또. 그치.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한참 많이 뜨고 있고. 맞아요. 레드푸드 뭐가 빨간색 홍옥? 뭐라고? 왜? 석류. 석류. 또 토마토. 그래도 홍옥이라고 그랬다 내가 아니, 지금. 홍옥이 뭐야, 홍옥이? 사과 품종 중에 홍옥. 아, 맞다. 옛날 거야 어머나. 진짜. 근데 아재야! 진짜. 국광 뭐 이런 것처럼. 옆에 그쵸. 홍옥 국밥. 아, 진짜. 애들 몰라. 스타킹 뭐 이런 거 몰라요? 아오리 먹고 싶네. 아오리. 아오리도 있었어 맞아. 아오리. 다 일본 품종이다. 맞아. 어떻게 보면. 네. 네. 아니, 홍옥이라니 세상에 내 입에서 그게 나올 줄 몰랐어요. 혹시 홍옥 아세요? 홍옥 알아요? 몰라. 아오리 아오리 몰라. 국광. 몰라. 몰라요? 스타킹. 스타킹 몰라요? 아, 그걸 모르나? 스타킹 뭐야? 스타킹 몰라요? 나도 스타킹 몰라. 종류가 있어. 스타킹 사과 중에 스타킹이라고 있었어요. 스타킹? 응. 부산은 알겠지, 그 부산. 부산은 네, 알죠. 부산 부산은 유명하잖아요. 알죠. 네, 네. 스타킹은 모르는구나. 스타킹 되게 유명한데. 스타킹 몰라. 뭐 그 안에 꿀 들은 거는 무슨 종류예요? 그 부산. 그게 부산. 네, 그게 부산. 내가 아는 스타킹은 다리에 신는 거밖에 없어. 좋습니다. 얼음골 부산? 아, 그쵸. 약간 차갑게 해서 먹으면 네. 네, 맞아. 옛날 생각 나네, 진짜. 편집각이고요. 이런 게 재밌는데 자. 왜 편집을 해요? 레드푸드 네. 대표적인 거 토마토. 토마토. 그쵸. 리코펜. 그쵸, 리코펜. 네, 리코펜이 뭐냐면 아까 그 당근 말했잖아요. 네. 당근은 뭐가 유명하냐면 베타카로틴이에요. 베타카로틴. 베타카로틴은 뭐냐면 비타민 A를 만드는 전구체. 음. 그러니까 우리가 먹었을 때 비타민 A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비타민 A를 따로 먹을 게 아니라 아까 말했던 다 이렇게 베타카로틴. 당근. 베타카로틴 말해놓고서 아. 생각이 확 안 날 당근. 때가 있어. 베타카로틴이 그래서 유명한데 지금 말했던 리코펜이 친척이에요. 친척인데 얘처럼 비타민 A로 가지는 않는데 네네. 비슷한 그런 색소 성분들이거든요. 예전에 원장님이 얘기했던 그 신선과 선녀의 사이 같은 약간 그런 건가요? 친구? 그렇구나. 그냥 같이 노는 애들이. 같이 노는 애들. 맞아. 같이 노는. 신선하고 선녀. 우리 뭐그 파이토케미칼이라는 건 우리가 모르는 게 더 많아서 그쵸. 그냥 완전체를 먹으라는데 밝혀진 것 중에 효과가 좋다고 많이 알려진 게 그때 라이코펜이나 맞아요. 베타카로틴이랑 엄청 많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자연계에 수많은 아까 말했던 파이토케미칼, 피토케미칼 하는 거 말 그대로 화학 성분들, 향기 성분도 있고요, 색소 성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어머 이거는 뭐 봤더니 이게 좋더라, 저거 좋더라. 그러니까 후발적으로 조금씩 어떻게 보면 리버스 엔지니어링처럼 가는 거지. 자연계에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 화학적인 저기에 사실 뭐 100분의 1, 1000분의 1도 모르죠. 모르긴 할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홀푸드가 조금 각광받는 것도 모르니까 다 먹자. 모르니까 다 먹자. 영양소 먹지 말고 한번 뿌리까지 다 먹어보자. 뭐 이런 거.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다 먹어봤어. 그치. 이런 거지. 너의 통째로 호로로. 호로로. 싫어? 네. 그래서 그러면 좀만 지나면 한국처럼 과먹는 문화가 또 유행하는 거 아닐까 나중에? 과서 먹는 거. 개소주 문화? 싹 다 그냥. 그거 좀 단백질 혐오스럽고요. 말고 뭐 푹 과가지고. 자몽을 푹 꺼서 먹었더니 살이 쭉쭉 빠져요 뭐 이런 거. 자, 그래서 레드푸드도 각광을 좀 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게 면역력이란 말이 네. 그게 면역력을 높인다 하면 뭔가 면역의 레버리지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 면역의 레버리지라는 게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면역이라는 것 뭐 자체가 1단계, 2단계, 3단계 뭐 이렇게 사람들이 내가- 자꾸 생각을 하고 싶어 해. 면역력이 100이 됐어. 네. 감기 다 이겨. 뭐 이런 게 아니고 드래곤볼이 바꾼 세상이지. 그쵸. 면역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몸의 시스템. 그쵸. 그걸 의미하는 걸 텐데, 시스템이 더 강화됐다, 안 강화됐다, 이런 것까지는 말할 수 있어도, 면역력 자체를 뭐 하나의 푸드나, 하나의 약이나, 이런 걸로 높일 수 있다는 거는 사실 생각해보면, 이럴 수 있나 싶은, 그쵸.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래서 보면, 그냥 간단히만, 그러니까 면역력이 높아질 수 있지 않나?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면역이 사실 보면 이게 U자형을 그린다고 볼 수 있어요. 뭐냐면 네. 너무 낮아도 그 몸의 손상이 높고 네. 우리 몸의 손상이 낮으려면 어떤 뭐 병원체들 들어왔을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왔었을 때 너무 그 면역의 체계가 안 됐을 때는 손상을 많이 받고 네. 손상을 조금 덜 받다가 여기쯤 와서 정점이 일어났을 때가 우리가 면역이 좋다. 면역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 상태가 됐는데 면역이 점점 더 높아져. 네. 그럼 몸의 손상이 점점 더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뭔 말이냐면 면역이라는 것이 아궁일 때는 되게 좋아요. 밑으로 아궁이 내려가면서 점점 좋다가 갑자기 적군이 되면 너무 많아지면 이게 적군으로 돌아선다고 그렇죠. 볼 수 면역이 있는 사실 너무 그게 우리 높다고. 맨날 면역력 하지만 사실 자가 면역질환도 엄청 익숙하잖아요. 그렇지, 맞아. 네. 요 영역에 있는 게 바로 아까 U자에서 끝에 영역에 있는 게 자가 면역 네네. 질환이라고 볼 수 있는 너무 거고. 면역력이 무조건 높다고 좋은 게 그렇죠. 아니거든요. 이게. 요 시작 단계에 있는 거 면역이 안 돼 있는 상태를 봤을 때는 이게 뭐 후천성 면역 결핍증 같은 것도 될 수 있고요. 그렇죠. 백혈병 예, 같은 맞아요, 것도 될 수 맞아요. 있고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내가 나를 공격해. 그죠. 그 뒤에 네. 그 그건 면역 질환 나중에 같은 자가 면역 경우에는 질환. 맞아요. 자가 면역 질환. 자가 면역 질환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루푸스라는 것도 있고 너무 갑상선 많죠. 질환도 있고 뭐 되게 80종류가 있대요. 이게 되게 많네요. 제대로 되게 많아. 밝혀진 80개나. 80종류가 있고 40년 사실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규명되기 시작한 게 한 얼마 안 40년 됐어. 정도밖에 얼마 안 안 된대요. 됐군요. 네. 그래서 뭐 아토피도 어떻게 보면 뭐 이게 면역 질환이다라는 것도 있고 뭐 환경 질환이다 뭐 이런 의견들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확실하지는 않다. 그렇죠. 여러 가지 인자들이 복합적인 맞습니다. 이야기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이런 상태에서 네. 면역력이라는 게 과연 뭐 하나를 먹어서 가능할 수 있나? 그렇죠. 면역이라는 걸 보면 우리 몸이 진짜 지난하게 어떻게 보면 이 지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싸웠던 그렇죠. 가족의 흔적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바이러스나 세균들은 세대가 짧다 보니까 그 돌연변이로 우리랑 싸우는 거고 그렇죠. 우리는 뭐랑 싸우냐면 기억력으로 싸우는 거예요. 몸의 기억력. 그렇죠. 몸의 면역세포가 뭐 B세포가 있고 T세포가 그쵸. 있다고 쳤을 때 면역하는 뭐 그런 네. 것까지는 알 필요는 사실 우리는 없지만 할 때 T세포가 기억을 한대요. 그게 약간 선천적으로 받는 것도 있고 그 모태부터 젖으로부터 받아들이는 것도 있고 이렇게 병이 걸려가지고 기억도 한대요. 못 맞아서 못 먹었네 진짜. 그거 빼곤 다 먹었잖아. 스킨십으로도 충분히 다 전달이 되니까. 시키지도 못했네. 참 그거 빼고 다 먹었으면서 뭘 또. 그래. 이상한 거 생각나잖아. 모욕적인 얘기 금지. 더러워. 네가 먹으면 더러워. 그래서 그렇게 지난한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선조부터 내려오는 우리 흔적, 기억 같은 그쵸, 거죠. 그쵸. 그래서 옛날에 우주전쟁이라는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영화 네, 또 네. 좋아하시니까. 네, 우주전쟁. 그 톰 크루즈 나왔던 거. 결말이 이제 결말이 되게 후졌다고. 맞아요. 뭐 갑자기 그때 이제 처음 시작이 미생물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그림이 맞아요. 나오고요. 맞아요. 나중에 보면 그냥
갑자기 뭐 그냥 걔네들이 죽어. 느닷없이. 느닷없이 최첨단인데 죽어. 이상하게 죽어. 미생물 때문에 죽었다. 이런 설정이잖아요. 좀 묘한 게 그게 걔네들이 갑자기 지구에 나타나는 애들이 아니고 설정상 지구의 땅 속에서 몇만 년 동안 있다 튀어나온 애들이에요. 그럼 안 되지 그러면. 근데 걔네들은 이제 번개 쳐서 들어온 거잖아. 아니 근데 영화 설정상. 네, 운전하는 네. 진짜 남자애들. 네. 남자애들인가? 하여튼 예. 그 외계인들은 외계인들. 그 지구로 이제 들어와가지고 걔네들이 네. 이제 그 미생물한테 당했다는 설정. 난 차라리 그거보다는 네네. 오히려 개연성이 있었던 게 예전에 팀 버튼 감독에서 화성침공이라는 영화 있어요. 요들송 듣다가 죽어. 그게 좀 더. 그래도 개연성 있어. 화성친공. 네. 네큰 애들. 예. 오 들으면 하다 퍽 전에 죽거든. 그게 오히려 더 나아. 맞습니다. 그 대작 영화에 네네. 결말이 미생물이었을 미생물. 정도로 아. 그쵸 그 미생물의 습격이란 건 무섭죠. 뭐 총균세란 책에서도 그쵸. 나오고요. 예. 그런 이야기는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면역에 대해서 제대로 연구된 게 한 40년밖에. 진짜 생각보다 그렇죠. 그 질병에 그쵸. 대해서 연구된 게. 정의에 대해서 보면은 인체 면역 시스템, 그다음에 면역이라는 것 자체 정말 끝내주는 시스템이거든요. 맞습니다. 기가 막히게 회복 말도 안 된다. 내가 이런 게 있다고 나한테 막 왜 나처럼 이렇게 하찮은 나한테 이런 게 있지 싶을 정도로 맞아요. 대단하죠 진짜. 맞습니다. 또 이제 면역력이 백신이라는 이야기랑 또 이제 같이 조금 그 주제를 한번 던져보자면 네네. 우리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나올까 말까 의견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콧땡땡 한다면서. 그치. 코땡땡 그냥 하자. 귀찮아. 아까는 나한테 내가 다 하니까 힘들 거니까는 안 한다고 그러는데 이제는 모르겠다. 네. 네. 에라 모르겠다. 코비드라고 하면 더 안 되니까 그 AI에서 더 잘 걸러내겠다. 괜찮아요. 코비드 그죠? 네. 하여튼 그래서 그 백신이라는 것도 백신. 어떻게 보면 이거는 후천적으로 또 획득하는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백신을 놔가지고 근데 백신들도 보면 아이 키워봐서 알겠지만 그냥 한 번만 놔서 되는 것도 있고요. 여러 번 나야죠. 여러 번 놔야지. 맞아요. 1차 접종, 2차 접종 뭐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냥. 항체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거마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몸을 한테 어떻게 트레이닝 시키는 줄 너 기억해, 얘 꼭 기억해 하고 트레이닝 시키는 건데 한 번만 놔도 쏙 잘 들어가는 애가 있고 한 번 했다가 이게 뭐냐면 떨어진 항체, 뭐 그 중원 항체인가요? 맞아요, 중원 항체라는 게 사실 그 우리가 후천적으로 배우는 네네. 그런 면역의 아주 키워드인데 그게 이제 조금 떨어지면 조금 한 번 더 놔주고 한 3개월 있다 떨어지면 한 번 더 놔주고 뭐 이런 게 다 병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메인 포인트는 뭐냐면 중화항체. 그러니까 몸이 중화항체는 그냥 단백질 종류인데 그게 이제 몸속에 떠다니면서 그게 나왔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하거든요. 보통 B셀에서 만들고 아까 네네. T셀, B셀 있다는데 B셀에서 만들고요. T셀은 그거 만들어라고 명령을 좀 하는. 기억했다가 명령하는. T가 조금 대장이고 B가 행동하는 애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항체는 그 직접적인 공격 무기죠. 어떻게 네네. 보면 그렇죠. 항체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우리가 면역이 있고 없고를 판단을 하니까. 근데 사실 이런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우리가 더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다들 이제 백신에 대해서 궁금해하니까 우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는 그 바이러스의 어떻게 한 중화 항체죠. 네네네. 그렇죠. 그쵸. 근데 이게 걸렸던 사람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대요. 그렇죠. 걸렸던 사람도 그치가 아니라 원래는 안 그럴 확률이 높은데 살짝 걸렸던 사람도 그냥 떨어지고 백신을 맞아도 그게 유지될지가 잘 모르겠대. 근데 다시 걸리고 막 그러잖아요. 원래 특징이 좀 그렇지 않아. 근데 그게 바이러스마다 다른가 봐. 그래서 지금 약간 포인트를 잡고 있는 게 뭐냐면 아까 말했잖아요. B셀이 있고 T셀이 있잖아요. T셀을 조금 더 T셀이 약간 광범위한 범위 어떻게 보면 면역의 그 매개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T셀의 킬러 T셀이라는 거는 직접 변형되어 있는 거를 죽이기도 해요. 그래서 T셀을 강화하면 범코로나적인 어떻게 보면 면역이 가능하다라는 연구도 조금 디자인해볼 하다 해서 지금 뭐 전 세계가 다 들러붙어 있으니까. 그렇죠. 이거는 이제 코로나 백신에 대한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였고요. 이걸 본류로 다시 들어가면 아까 말했듯이 면역 이야기는 면역은 지난한 역사에서 이렇게
갑자기 지루해졌어. 잠깐만. 그죠? 정보가 너무 많아. 그냥 하세요. 편하게. 지루해졌어. 네. 아까 뭐 지루한 지루한 것 몸이 네. 기억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네. 내가 못생겨서. 근데 아까 말했던 거는 진짜 백혈구 단위에서 몸속 안에서 진짜 메인이 되는 면역의 그런 체계라면 우리 사실 피부도 면역의 하나의 그 생각해보니까 그쵸, 그러네 그쵸. 진짜. 방어막이 네, 되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심지어는 피부에는 우리가 미생물도 기르고 있어요. 맞아요. 미생물도 길러서 보호막으로 쓰고 있고요. 그렇죠. 장 내에도 장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피부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멜본길 들어와서. 장관 네. 자체가 여기까지 뚫려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몸속에 아직 들어오지 네. 못한 애들이에요. 다 이어져 있으니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줌은 우리 몸에 들어갔다가 나온 애들이다. 그리고 얘는 객이 좀 이렇게 높아. 그 레벨이 높은데 똥은 우리 몸에 들어오지도 못했던 애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렇죠. 거축한 이게 애들이. 위상 수학에서 보면 그쵸? 우린 도넛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 어떻게 도넛이나 보면. 마찬가지야. 그렇죠. 하여튼 네. 뭐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무슨 얘기야? 똥 얘기하니까 또 끝까지 자꾸 끊어진다. 큰일 났다. 그래서 피부도 하나의 면역의 천병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양하게 또 어떻게 보면 장기 이식할 때 네. 그 장기를 이식했는데 거부 반응이 일어나 안 일어나 막 이런 네. 것 때문에 네. 면역 억제제 먹이. 그쵸. 그래서 면역 억제제를 먹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 면역이라는 것도 각 장기마다 필요한 수준의 저기가 있어요. 콜을 해요. 어떻게 보냐면 몸에 전반적으로 다 있는 게 아니라 이 장기는 이만큼의 면역이 필요하면 심지어는 면역 세포가 이렇게 오면 저리가 하는 세포까지 이 장기는 내보낸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각 장기마다도 필요한 면역 수준이 다르고 그리고 다 어떻게 보면 면역은 그러니까 형병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청원 경찰 같은 역할. 청원 경찰. 그렇죠. 부르면 와주고 와주는 거. 필요 없으면 보내고 하는. 그러니까 몸이 이런 어떻게 보면 그 면역이라는 세계 아직도 잘 몰라 우리. 그렇죠. 네트워크가 아니면 그런 복잡해. 그 프로세스가 굉장히 복잡해서 음식 하나 먹는다고 역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 피부도 건강해야 되고 그렇죠. 뭐 내 심폐지구력도 건강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나의 그 뭐 pH도 피해 그렇죠. 맞아요. 이런 팩트를 듣고 보면 대사도 그렇죠. 해야 되고 해서 맞아요. 어떻게 보면 종합적인 건강이 좋아졌을 때 완성되는 게 면역 시스템의 완성이라 이렇게 들으면은 네.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게 팩트잖아요. 이게 굉장히 드라이한 팩트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홍삼 한 포 먹으면 올라간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싶은 거지.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광고를 해도 법에 안 걸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쵸. 빨리 닌겐. 그래서 뭘 먹어야 되냐? 빨리 얘기해라 뭐. 아니야. 몸 운동합시다. 뭐 이렇게. 에이씨. 그 오 원장님이 듣고 싶어하는 대답이 아니잖아요. 새끼 그거. 잘 드시고요. 에이씨. 오 원장님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거. 이게 벌써 얘기 나왔잖아요. 그래서 뭘 먹어야지 면역력도 높은데 운동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싫어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 에이. 지난번에 크릴 오일도 보내야 되겠어. 그러니까 요거했다. 원하는 답을 하나만 해주세요. 그래서 병에 대한 면역력은 과학이 만들어 줄 거고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후천적으로 획득하게끔 해줄 거고, 우리가 진짜 할 거는 면역력을, 그러니까 옛날에는 건강합시다 이랬던 어떤 상술이 지금 면역력을 높아줘야 하는 상술로 조금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구분 확실히 하고. 이거 일종의 유행이라. 맞아요. 그러니까 면역력은 그걸 먹는다고 해서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본질의 것이 아니다. 굉장히 오묘한, 어떻게 보면. 그쵸? 몸이 전체적으로 건강해져야 되니까. 맞아요. 골고루 잘 드시고 운동하고 너무 뻔한. 아니 근데 뻔하지만 네. 우리가 이제 맞아요. 요새 그 이제 건강 기능성 식품들이나 아까 제가 잠깐 카피를 뭐 이렇게 좀 흉내내긴 했지만 많은 분들이 원하는 게 진짜 그거예요. 쉽고 간단하게 내가 원하는 거를 얻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소비자들의 니즈에 맞춰서 광고 카피가 나가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거는 말씀드린 데다 진짜 한 번 먹는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우리가 좀 약간 팩트 자체를 제대로 좀 알고 이 면역력이라든지 아니면 몸에 대한 어떤 구조 자체를 이게 어떻게 돼 있는지를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몸이 참 신기한 게 제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알면 할수록 신기한 게 감정적이지도 않고
이게 정말 0과 1 이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 자꾸 이분법이나 아니면 감정으로 자꾸 접근을 하는데 몸은 정말로다가 그냥 딱 두 개죠. 효율성과 항상성. 거기서 벗어나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면역력도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식으로 보셔야지. 야 이거 물론 아니 도움이 되겠지. 한 번 먹으면 도움이 되겠죠. 안 되겠어요 설마? 그치. 예. 막 그쵸. 그거 안 된다 그러면은 효과 하나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있긴 하겠지만 네네. 광고가 주는 어떤 이미지 효과만큼 우리가 한 포 쪽 짜먹는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어서 하면서 뭐 이렇게 되지 않단 말이야. 그게. 그치. 그거 그렇진 않다는 얘기를 좀 우리 항상 이렇게 불편한 얘기를 하잖아요. 예. 불편하지만 재밌는 얘기를 좀 재밌게 말을 좀 드리려고 이제 그렇게. 맞아요. 그냥 그게 이제 면역이랑 연관되고 음. 이게 코로나로 연결 바로바로 이렇게 네. 되는 게 그쵸. 조금 안타까운 일. 안타깝죠. 그렇게 되지 않는다. 음, 바로바로 건너가기에는 너무 네. 큰 산들이 있다. 그렇죠. 그런 거는 알고 계시고 네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는 사람들은 아는 얘기지만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이제 분들은 진짜로다가 그게 그렇구나 하면서 이제 그 구매로 이어지고 그거에 대해서 식품 이상의 뭔가를 기대를 하신단 말이야. 그렇죠. 예, 우리는 이제 그게 문제라는 걸 꼬집고 싶은 거지. 모르고 싶은 거야. 모르고 싶은 거야? 그럴 수도 있겠다. 효율성과 항상성은 사실 감정을 따라가거든. 음. 근데 감정을 따라가서 효율성 항상성에 영향을 끼치는 건 그냥 배불러서 그래. 사회가 안정이 좀 돼서 사이가 그런 안정이 거지 돼서 뭐. 이상 아, 신선님의 민주화의 그늘이야. 거기까지? 아 그러네. 민주화의 그늘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진짜. 뭐 진짜 그럴 수 있어. 왜냐면 뭐 그렇구나. 뭐 항상 얘기지만은 많은 분들이 건강, 다이어트, 운동 뭐 이런 거에 있잖아요. 네. 항상 판타지를 쫓는 것 같아요.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걸로 어떤 계기를 마련한다거나 아니면은 그걸로 인해서 어떤 네. 뭐 이렇게 그 모티베이션 이런 거는 얻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팩트를 외면하면 안 되죠. 여기 진짜 생각해보면 근데 서양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그늘이네. 원래 공산당처럼 먹을 게 없으면 그런 거 안 쳤잖아. 다이어트랑 뭐 이런 거. 야 근데 원장님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꼰대야. 그렇게 얘기하지 마. 그것도 좀 정말 그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님이 신선이 됐다고 인간계에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다들 그냥 배가 불렀어. 빼 빨갱이야. 목에다 빨갛게 부항이나 두고. 그래도 사실 이제 뭐 우리가 뭐 면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 사람들이 어리석은 것 같아요. 뭐 감히 그런 얘기 하자는 거 그럼요. 아니에요. 네.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진짜 미국 보면 미국 무식한 사람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 어떻게 마스크 가지고 그걸 정치적인 마스크 쓰면 트럼프 지지. 안 지지. 네. 안 쓰면 지지. 막 네. 이런데 문맹률이 높아서 그런가 봐. 문맹률이 높아서 답답하지. 그 갖다 붙일 게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가 교육열이 그럼요. 국민 의식 수준이 그죠? 자 오늘 재밌게 잘 들었고요. 야 오늘 진짜 근데 주제 자체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물론 주제는 면역 뭐 이거이긴 한데 여기에 뭔가 이렇게 쑥쑥 치고 들어오는 것들이 네. 굉장히 좀 약간 그 이 외줄타기 하는 것 같은 카메라들이 쑥쑥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지금. 자 그래도 뭐 저희가 그냥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는 거는 그냥 뭐 큰 주제 의식에서 벗어나지 않는 뭐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냥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그런 마음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여러분들 즐겁고 재미난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쇼불량 헬스는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